10월 20일 금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최근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등장하는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오빠는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했음에도 국민 상당수가 오빠를 윤 대통령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또 국민 70% 이상이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이른바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입니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내전에 돌입한 건데요.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친한계와 한동훈 대표가 행동을 개시하면서 김건희 방탄막에 균열이 생길지 주목됩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북내 관계가 동맹 수준까지 격상되면서 국제 안보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북러 양국이 이번 일을 계기로 혈맹 관계로 확장하면서 한반도 안보 지형에도 격변이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4일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7조 300억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분기보다 28.6% 늘어난 수치인데요.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93.8% 증가했고 순이익은 5조 7,534억으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조성은입니다. 저희 뉴스토마토가 오늘 김건희 여사가 지방선거 후보 공천과 선거, 또 권성동을 제거해주겠다며 당무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과 그리고 그걸 알려준 사람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라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정치적 정당성이 없는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세력을 형성하고 당대표를 찾아가 타협을 제안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의심의 여지 없이 당무 개입 아닐까요? 국민들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어쩌면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뉴스리듬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최근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등장하는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오빠는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했음에도 국민 상당수가 오빠를 윤 대통령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또 국민 70% 이상이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이른바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첫 소식 박주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 70.4%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등장한 오빠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여사의 친오빠라는 응답은 13.1%에 그쳤습니다. 또 국민 78.2%는 윤 대통령의 한동훈 대표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요구 수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3대 요구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13.8%에 불과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중 누가 주도권을 갖고 국정 운영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국민 33.0%는 윤 대통령을, 30.0%는 한 대표를 지목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측은 37.0%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20.6%로 2주 만에 취임 후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0.6%, 부정평가 77.1%였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50.4%, 국민의힘 22.4%, 조국혁신당 8.8%, 개혁신당 3.8%, 진보당 1.5%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뉴스토마토 박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입니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내전에 돌입한 건데요.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친한계와 한동훈 대표가 행동을 개시하면서 김건희 방탄막에 균열이 생길지 주목됩니다. 유주은 기자가 연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윤한 갈등이 전면전 양상입니다.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들이 모이면 얘기하는 불만의 1순위라면 더불어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1월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이 국회로 다시 돌아오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김건희 리스크에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친한계는 세 번째 특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은 분명히 하면서도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실의 변화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서 지난 윤한 면담은 오히려 당정 분리를 가속하는 계기가 된 모양새입니다. 이미 지난 특검법 재표결에서 4개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윤 대통령은 해볼 테면 해봐라 식의 반응입니다. 뉴스토마토 유지웅입니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내전에 돌입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또 전날 특별감찰관 추천은 원내 사안이라고 한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에 정면 반박했습니다.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합시다. 당대표 임무 관련해서 제가 오해가 없도록 한 말씀 드립니다. 당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합니다. 이날 회의에선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이 대통령을 비판할 땐 일정한 금도가 있어야 한다며 최근 친한계 인사들의 발언을 작심 비판하며 계파 충돌을 공개 표출했습니다. 한 대표는 취임 100일인 오는 30일에 승보수를 띄울 걸로 보입니다. 그가 김 여사 문제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 전국이 요동칠 걸로 보입니다. 해볼 만큼 해본 한 대표와 요지부동 윤석열 대통령 사이 결별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친한계는 북을 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 입장은 분명히 하고 있지만 무기명으로 이루어지는 국회 재표결에서 소신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뉴스토마토 유지웅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북러 관계가 동맹 수준까지 격상되면서 국제 안보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북러 양국이 이번 일을 계기로 혈맹 관계로 확장하면서 한반도 안보 지형에도 격변이 예상됩니다. 북러 관계가 혈맹으로 진전된다면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또 북한군의 파병 대가로 현금이나 첨단 군사기술이 북한으로 흘러갈 경우 대북 제재는 무용지물이 되고 한반도는 걷잡을 수 없는 경랑에 휩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확인되면서 국제 안보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현지 시간인 23일 북한군 3,000명이 러시아에서 군사훈련을 받는 중이라고 밝히면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특히 북러 양국이 이번 일을 계기로 사실상 혈맹 관계로 나아가면서 한반도 안보 지형에도 격변이 예상됩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유로 우선 북한의 파병 대가로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과 장비가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북러 관계가 혈맹으로 진전된다면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이 직접 개입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북한군이 투입되면서 실제 한국과 북한의 전쟁 시 러시아가 북한을 전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북한군의 파병 대가로 외화가 흘러갈 경우 대북 제재는 무용지물이 되고 한반도는 걷잡을 수 없는 경랑에 휩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4일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7조 300억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분기보다 28.6% 늘어난 수치인데요.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93.8% 증가했고 순이익은 5조 7,534억으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입니다.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SK하이닉스가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HBM 매출은 전분기 대비 7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HBM과 ESSD 등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 성장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매출은 지난 2분기 16조 4,233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 1분기 만에 다시 새 기록을 썼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반도체의 슈퍼 호황기였던 2018년 3분기 기록을 6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앞으로도 AI 메모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 가치 제품 중심으로 판매를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임유진입니다. 현대차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이 3조 5,809억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업계의 예상치보다 밑도는 수준인데요. 북미 지역에서의 선제적 보증 연장 조치에 따른 충당금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고 매출은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표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차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대차는 24일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3조 5,809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의 선제적 보증 연장 조치에 따른 충당금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매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42조 9,283억 원으로 전년보다 4.7%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하이브리드와 제네시스 등 고부가가치 차량 판매가 활기를 띠면서 증가했다고 현대차는 분석했습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민연금이 고려아연 보유지분 관련 공개 매수에 소극적이라서 막대한 운용 수익을 포기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연금 수익률을 제고할 기회였지만 공개 매수에 참여하지 않는 연금 운용 기조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금 운용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키도록 한 국민연금법에 따라 기회비용이 막대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이재영 기자입니다. 국민연금이 고려아연 보유지분 관련 공개 매수에 소극적이라 막대한 운용 수익을 포기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연금 수익률을 제고할 기회였지만 일반적으로 공개 매수에 참여하지 않는 연금 운용 기조가 이어진 듯 보입니다. 83만 원 공개 매수가를 제시했던 MBK 측 공개 매수엔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9만 원 공개 매수가를 제시한 고려아연 측은 아직 파악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공개 매수 경쟁 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려아연이 실시한 자사주 공개 매수는 소각을 전제로 해 일종의 배당이나 유상감자 성격입니다.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는 연금 지분의 기회비용은 최대 1조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기금 운용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키도록 한 연금법에 따라 기회비용이 막대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이재영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서 관련 서비스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검색 기반으로 답변을 주는 것에서 이미지를 만들고 영상까지 제작하는 수준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네이버, 카카오도 이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오세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생성형 AI가 검색 기반으로 답변을 주는 것에서 이미지를 만들고 이제는 영상까지 제작하는 수준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AI 시장이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네이버, 카카오도 대응에 나설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동영상 생성 분야가 새로운 생성형 AI 격전지로 부상하면서 글로벌 빅테크들이 앞다퉈 관련 서비스를 공개하고 나섰는데요.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여전히 검색 기반의 AI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AI 검색 서비스 Q를, 카카오는 한국어 검색을 학습한 겉어오네 모델 기반의 AI 서비스 카나나를 공개했는데요. 업계에선 네이버와 카카오가 데이터를 대량 보유한 만큼 다양한 AI 서비스 출시가 가능한데 영상 생성 AI의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로 당장의 수익성과 자본금 여력을 꼽습니다.
구글의 2023년 매출은 3,070억 달러인데 이 중 10%를 생성형 AI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이버, 카카오의 경우 지난해 연간 매출을 합산해도 20조 원이 안 됩니다. 빅테크들과 비교해 매출 규모가 현재 작은 네이버, 카카오로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뉴스토마토 오세은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광군제 등 연중 최대 쇼핑 행사가 몰린 11월 대목을 앞두고 국내 이커머스 업계가 최저가 경쟁에 나섰습니다. 업체들은 판매자 지원 강화와 더불어 비용 부담을 내리고 상품 노출을 올리는 등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얼마나 가성비 있게 좋은 제품을 제공하느냐에 행사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지유 기자입니다. 연중 최대 쇼핑 행사가 몰린 11월 대목을 앞두고 국내 이커머스 업계가 최저가 가격 경쟁에 나섰습니다. G마켓과 옥션은 11월에 열릴 연중 최대 쇼핑 축제 빅스마일데이 참여 판매자 모집에 나섰는데요. 이번 행사는 할인 쿠폰 등 마케팅 비용을 G마켓이 부담하고 온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상품 노출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1번가도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 2024 그랜드 11절을 선보이며 알리익스프레스도 오는 11월 11일 광군제를 맞아 1억 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알리 100원 래플 프로모션을 선보입니다. 예년과 다르게 올해는 경제 상황도 안 좋고 소비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 때문에 작년보다는 좀 부진한 행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업체들은 상품 노출을 올리는 등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얼마나 가성비 있게 좋은 제품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내달 행사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입니다. 2024 한국국제건설기계전이 지난 24일 개막했습니다. 타 업체들보다 150배 큰 규모로 부스를 꾸린 HD현대그룹은 기후위기를 대비한 친환경 장비들과 처음으로 공개하는 신제품을 전시하며 이목을 끌었습니다. 한국국제건설기계전 현장을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굴착기와 휠로더, 불도저 등 건설기계 장비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24일 2024년 한국국제건설기계전이 3년 만에 다시 개막했습니다. 전시에 참가한 HD현대그룹은 기후위기를 대비한 기존 친환경 장비들과 처음으로 공개하는 신제품을 보여주며 전시장을 장악한 모습입니다. HD현대의 건설기계 부문 중간지주사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이날부터 2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HD현대 사이트솔루션의 건설기계 계열사 HD현대 건설기계와 HD현대 인프라코어는 이날 각각 460평씩 공간을 차지했습니다. 현대 건설기계는 이번 전시에서 굴착기 7종과 휠러더 1종을 전시했고 현대인프라코어는 굴착기 9종과 휠러더 1종, 불도저 1종을 각각 선보였습니다. 먼저 현대건설기계는 이번 전시에서 외부에 처음으로 미니 전기 굴착기를 선보였습니다. 이 미니 전기 굴착기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합니다. 이어 현대인프라코어도 이번 행사에서 신제품인 1톤급 미니 굴착기를 강조했습니다. 미니 굴착기는 농가를 겨냥해 제작됐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는 대표 전통주 막걸리가 최근 세법 개정안 문제와 맞물려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향료나 색소를 첨가한 술을 막걸리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는 까닭인데요. 이번 세법 개정이 전통주 업계 경쟁력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 개정과 전통주의 미래를 김성은, 김충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민 애환을 달래는 대표 전통주 막걸리가 최근 세법 개정안 문제와 맞물리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향료 및 색소를 첨가한 술을 막걸리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는 까닭입니다. 제도 개선이 최근 주류 수요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2030 세대를 유입하고 막걸리 산업 전반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아울러 업계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그러나 막걸리를 제조하는 방식에 악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전통주 본연의 의미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다양한 술들이 나오는 게 수출이나
아니면 뭐 유네스코 추진하는 거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게 이제 찬성하는 쪽의 논리인 건데, 사실은 그거는 그런 논리라기보다는 사실은 주세를 감면받기 위한, 특히 일부 업체의 주세 관면을 위한 꼼수로도 활용될 수 있어 개정안의 저의가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김초범입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으로 향료와 색소를 첨가한 기타 주류를 막걸리로 인정해야 하는지 논쟁이 촉발됐는데요. 결국 변화와 전통의 갈림길에서 전통주 업계의 입장차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개진한 측에서는 막걸리와 전통주 산업이 크기 위해서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이볼, 맥주 등과의 저도주 경쟁에서 살아남아 산업 자체가 커져야 전통주의 미래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독일의 맥주 순수령과 같이 주류 홍수 속에서 전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산업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농업 또는 관광 같은 것까지 다 같이 연결돼서 조금은 넓은 범위에서 전통주를 바라보면서 진흥을 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통주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한 깊은 고민과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 고물가 현상과 1인 가구의 증가로 최근 2년간 5060 소비자의 편의점 매출이 크게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편의점 이용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니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50대와 60대에서 각각 2022년 상반기보다 18.3%, 2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30대와 40대 매출은 각각 4.9%, 4.8% 늘었고 20대 매출은 11.5% 줄었습니다. 이지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물가 현상과 1인 가구 증가로 최근 2년간 5060 세대 소비자의 편의점 매출이 크게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상품 데이터 분석기관 마켓링크의 편의점 4사 전국 1,500개 점포 대상 2024 상반기 편의점 매출 동향을 분석했는데요. 편의점 이용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니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50대와 60대에서 각각 2022년 상반기보다 18.3%, 2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30대와 40대 매출은 각각 4.9%, 4.8% 늘고 20대 매출은 1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은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이벤트를 통해서 그 편의점 고객으로 전환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고물가 현상으로 인해 외식비 부담이 커지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편의점이 외식 수요를 흡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유입니다. 조이환 삼진제약 회장 일가가 2년여 만에 최대 주주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23일자 공시에 따르면 기존 최대 주주였던 하나제약의 특별관계인 조예림 이사가 주식을 매도한 결과 최대 주주가 조이환 삼진제약 회장 일가로 변경됐습니다. 이번 지분 매도로 조예림 이사의 삼진제약 지분율은 2.17%에서 1.04%로 줄었습니다. 이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진제약 공동창업주 조이환 회장 일가가 2년여 만에 최대주주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기존 최대주주였던 하나제약의 특별관계인 조예림 이사가 15만 주를 장내 매도한 결과 최대주주가 조이환 삼진제약 회장 일가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번 삼진제약 지분 매도로 조예림 이사의 삼진제약 지분율은 2.17%에서 1.04%로 줄어들었습니다. 조예림 이사의 지분 매도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삼진제약 오너 일가가 최대주주 지위를 회복하며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올해 초부터 오너 2세 경영 승계가 주목받고 있는 삼진제약은 공동 창업주인 조이환 회장 일가가 다시 최대주주로 등극해 경영권 방어에 유리한 고지를 되찾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제약 오너 일가와 지분율이 불과 0.29%포인트밖에 나지 않아 경영권 분쟁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삼진제약은 공동 창업주인 조이환 최승주 회장을 주축으로 성장한 회사입니다.
지난 1월 조희연 회장의 장남 조기석 부사장은 경영총괄 사장으로, 최승주 회장의 장녀 최지연 부사장은 마케팅과 R&D 총괄 사장으로 임명됐고, 동시에 창업주의 차남 차녀인 조규영 전무와 최지선 전무도 부사장으로 승진하며 2세 경영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뉴스토마토 이혜연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테마파크들이 나들이객 맞이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에버랜드와 롯데월드는 단풍 명소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하이브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가을 축제로 풍성한 볼거리를 더하고 있습니다. 신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테마파크들이 나들이객을 겨냥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가을 축제가 열리는 에버랜드는 대표 정원 포시즌스 가든에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가든을 조성했습니다. 독일 젤리 브랜드 하리보와 협업한 하리보 테마 가든도 방문객의 관심을 끕니다. 11월 17일까지 진행하는 에버랜드 블러드 시티는 국내 젊은 세대뿐 아니라 외국인의 취향까지 사로잡았습니다. 블러드 시티가 시작된 이후 에버랜드를 찾은 외국인 방문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증가했습니다. 롯데월드에선 도심 속 가을 풍경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데요. 월드 모노레일, 문보트 등을 타고 석천 호수를 둘러싼 천여 그루의 나무들을 둘러보며 가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롯데월드 가을 시즌 축제 다크문 월드도 눈길을 끕니다.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하이브와 협력해 마련했는데요. 이번에는 다크문 시리즈 전반을 아우르는 확장된 서사를 담았습니다.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 공영방송 KBS의 신임 사장 최종 후보로 박장범 KBS 앵커가 선출돼서 논란이 거셉니다. 박 앵커는 박민 사장 체제 출범 뒤부터 KBS 9시 뉴스의 앵커로 활동했는데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파우치, 외국 회사의 조그마한 백이라고 해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는데요. 민주당은 김건희 보훈 인사다. 권력에 아부하고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국민들의 공분을 산 자가 공영방송의 사장이 되겠다 한다. KBS는 한국방송이 아니라 김건희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장범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KBS의 미래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10월 25일 금요일 뉴스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전국의 산자락이 울긋불긋 화려한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단풍은 다음 주에 절정을 이룰 전망인데요. 이번 주말에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예쁜 단풍을 보면서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